이명웅 씨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브 때도 이런 컨디션을 똑같이 녹음할 수 있게끔 녹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서방, 이명웅 씨랑 같이 작업한 노래 제목이 뭐지? 내 장모님 아버지입니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이명웅 씨 노래들이 기록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기록 나왔던 것 중에서 이명웅 씨가 신사와 아가씨 OST를 불렀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에 유튜브에 공개가 됐었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가 7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우선은 곡이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순위에서 안 빠지고 계속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관심을 끌어서 6,700만 뷰라고 하는 진짜 대단한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웅 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곡이죠. 장지우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절제함으로써 터트리는 눈물을 삼키는 듯한 감성 장인의 마력의 감성을 가진 이명웅 씨는 자상하고 편안한 음색으로 기교보다는 멜로디의 흐름에 따라서 매번 들어도 가슴에 여운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슬프다고 목 놓아 울지 않으면서 툭 자연스럽게 눈물을 삼키는 듯한 감성장인의 면모가 아주 돋보이는 곡이죠. 이명웅 씨가 OST를 몇 곡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아니면 티빙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순위에 오르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아들, 넷플릭스의 딸 이런 별명을 얻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셀리브리티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박규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오징어 게임 2에도 캐스팅이 됐는데 이 배우가 셀리브리티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주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명웅 씨가 OST를 부른 드라마가 넷플릭스나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단기간에 전 세계에 있는 팬들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여력이 된다면 좋은 OST를 만나서 한번 인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실력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드라마의 몰입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때 주연 배우였던 이세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묻고 더불러 가는 느낌이다. 주인공인 단단이와 이영국 사이의 감정이 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만 할까 고민을 할 때 이명웅 가수님의 노래가 나오면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졌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래 때문에 눈물샘을 더 자극해 주거나 진한 여운과 감동을 더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연 배우가 밝혔을 정도로 드라마가 인기가 많으면서 OST가 인기가 많았던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사와 아가씨 OST를 불렀던 사랑은 늘 도망가처럼 기이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가수가 불러준 OST에 묻고 더불러 가는 느낌? 그리고 도움을 받는 느낌? 그 인기에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배우들이 이명웅 씨가 OST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든든해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성진 기자의 우리가 몰랐던 이명웅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은 늘 도망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28명의 전문가가 이명웅 씨의 음악과 그리고 이명웅 씨와 함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명웅 씨의 노래 중에서 인상 깊었던 노래를 꼽으라고 할 때 사랑은 늘 도망가를 꼽은 뮤지션들,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사랑은 늘 도망가를 조성중장이 많이 드셨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사랑은 늘 도망가에서 호흡을 당기거나 들고 낮추는 등 굉장히 다채롭게 호흡과 소리 방향을 달리해가는 그게 굉장히 일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호흡과 소리의 방향을 공부하는 텍스트로서 이상적인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이나 노래의 교과서 같은 노래가 임영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비성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임영웅 씨의 소리가 아주 풍부한 공명, 그리고 강하고 깊게 뻗어나가지만 보통 이렇게 뻗어나가게 지르면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호흡이 부드럽습니다. 파워풀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부드럽게 낸다는 건 일정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힘든 건데 그 교과서 같은 곡이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추천을 해줬는데요. 다른 뮤지션들의 느낌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분인데요. 음악감독이자 뮤지션인 권태은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태은 감독은 복면가왕, 슈퍼스타 K, 보이스코리아, 판타스틱 듀오, 여기 임영웅 씨가 출연했었죠. 팬텀싱어, 풍류대장,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섭외 영순위의 음악 감독이신데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 중에서 이 권태은 음악 감독한테 질문을 했어요. 임영웅 씨 곡 중에 애창하는 곡 몇 개를 꼽는다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문세님의 원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권태은 감독이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나 리메이크의 참가자들과 아주 많이 했었는데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임영웅 씨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곡이 가진 오리지널리티는 이문세 님에게 있겠지만 리메이크 작품 중에선 임영웅 씨 버전이 제일 몰입감 있게 들립니다. 그 나이에 볼 수 없는 깊이가 있고요. 가사를 밀도 있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면이 좀 더 돋보입니다. 커버가 많이 됐던 곡이었대요. 이 곡이 이전에도. 그럼에도 임영웅 씨가 불러서 역주행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권태은 음악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태은 음악 감독을 떠올리면 MMA를 잊으실 수 없을 텐데. 네, 멜론 뮤직 어워드 작년 11월 26일에 있었잖아요.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왜 100명 합창단과 50인 구성의 오케스트라 버전 기억나시죠? 그 특별 무대 편곡을 했던 분이 바로 권태은 감독입니다. 임영웅 씨가 스케일이 큰 무대에서도 대형 가수란 느낌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무대였는데 임영웅 씨랑 판타스틱 듀오에서 몇 년 만에 같이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권태은 감독한테는 굉장히 반가웠던 무대였고요. 임영웅 씨랑 이제 원격으로 일을 좀 하셨습니다. 이게 규모가 그때 진짜 웅장하고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좀 필요한 무대였는데 엔딩 무대답게 큰 스케일로 편곡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만도 한데 오히려 음악 감독이 놓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소화할 만큼 임영웅 씨가 정말 잘해줬다.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 놓치는 걸 아티스트가 해낼 정도로 임영웅 씨만의 그것이 역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인 김명기 원장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야 되는 평가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발성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성의 모든 요소가 가장 최상의 상태로 들어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김명기 트레이너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 사랑은 늘 도망가를 보면 밴딩 처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발음을 살짝 흘려서 노래하고 있는데 드라마 주제곡을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돋보이는 리듬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행여 놓아 버릴까봐 요 가사가 제가 노래 못해가지고 그 버릴까봐가 3년음의 진행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오버 액션이 없대요 노래에. 그러니까 지나치거나 버릇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깔끔하고 순수하게 부르는 게 장점인데 임영웅 씨 노래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되게 주목해서 봤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음악감독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장제원 음악감독이 이문세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자 밴드마스터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인기 많잖아요. 포레스텔라 크로스오버 음악 그룹이잖아요. 포레스텔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데 이문세 씨가 투어를 쉬면 박완규 밴드의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인데요. 임영웅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의 편곡자이자 그리고 기타 세션을 바로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편곡 의뢰를 받았을 때 너무 놀랬대요. 당대의 최고의 스타인 임영웅 씨가 부를 노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곡을 꼽는다면? 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편곡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은 늘 도망가를 꼽았어요. 제가 아까 이문세 밴드의 밴드마스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사랑은 늘 도망가를 꼽을 수 있는데 이 곡을 이문세 밴드와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연주했던 곡인 거예요. 장제원 음악 감독이. 그런데 두 사람이 부른 곡이 100%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느낌이라면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슬프지 않은 것 같은데 슬픈 노래다. 이게 뭐 슬픈가 하는데 가슴을 딱 치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제원 음악 감독이 추구하는 음악과 임영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 결이 같아서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이분이 슬픈 영화에서 눈물을 막 질질 짜지 않고 슬프게 표현한 것 같은 음악을 하는 게 이 장제원 음악 감독의 지향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연주했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버전을 좋아한다는 게 임영웅 씨의 실력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장제원 음악 감독이 이 아버지 레코딩 작업하는 당일날 임영웅 씨를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선한 사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행도 임영웅 씨 미담은 원체 많이들 알려져 있었어요. 그냥 듣던 대로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노래가 편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래 여운이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곡 방식을 굉장히 간결하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너무 완벽하게 그 스타일로 노래를 해줘서 편곡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녹음을 하거나 하면 아티스트에게 이런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요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한테는 특별한 주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노래를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는 본인이 의도한 그 자연스러운 편곡과 좀 다르게 노래를 부르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곡자 입장에서는 작곡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서기가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그런데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잘해줬고 본인이 원하는 색깔과 감정선을 말하지 않았는데 잘 표현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세심함과 몰입감을 좀 놀라게 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임영웅 씨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라이브 때도 녹음할 때와 똑같은 컨디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녹음할 때 보통 여러 번 끊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녹음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가수분들이 녹음할 때 여기 다시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임영웅 씨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녹음할 때 여러 번 끊어서 다시 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듣는 사람한테는 한 번에 쫙 부른 것처럼 느끼게끔 할 수 있는데 라이브 때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때도 이런 컨디션을 똑같이 녹음할 수 있게끔 녹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는 임영웅 씨가 이전부터 가지고 왔던 마인드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임영웅 씨 곡은 레코딩과
콘서트 라이브 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은 라이브 때가 더 잘 부를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끊어서 잘 부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때 다들 거기 오신 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명웅 씨 생각이잖아요. My Little Hero에 보면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때 그렇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녹음할 때도 그렇게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장재현 음악 감독의 장모님의 우상이 이명웅 씨래요. 아버지 작업하면서 알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있을 때 장모님 맨날 전화 온대요. 장서방, 이명웅 씨랑 같이 작업한 노래 제목이 뭐지? 내 장모님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위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대단한 이명웅 씨 아버지의 편곡자가 우리 사위야. 이 얘기를 장모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겁니다. 최철호 음악 감독인데요. 이분이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제 만들었던 분인데 OST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추노 알죠? 드라마 추노 OST, 그 다음에 신사와 아가씨, 그리고 참 좋은 시절, 하나뿐인 내 편, 오삼광빌라 이런 이 OST를 총괄한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음악 감독이고요. 홍콩 영화의 음악 감독을 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3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 OST를 만드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신사와 아가씨의 감독이었던 신창석 PD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신창석 PD가 이명웅 씨의 팬이시래요. 그래서 원래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준비할 때도 이명웅 씨랑 하고 싶었는데 그때 TV조선 계약이 있어서 그게 끝나고 신사와 아가씨 OST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후보에 오른 곡들은 한 20여 곡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 최철호 음악 감독이랑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신창석 PD랑 같이 골랐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랑 작업하면서 해석력이 너무 뛰어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노래할 때 굉장히 힘을 빼고 불렀나 봐요. 녹음 내내 감탄만 했었고 담당 PD도 와서 신창석 PD도 녹음하는 날 이제 녹음실에 왔었는데 끝날 때까지 너무 좋아하다가 갔다. 얘기를 하면서 이명웅 씨의 대단한 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 할 때 해석이었다고 합니다. 프로 연주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가 힘을 빼고 연주하는 단계인데 명 기타리스트 레리 칼튼처럼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웅 씨가 신사와 아가씨 OST 부를 때 힘을 뺀다는 걸 힘을 뺄 줄을 알고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대가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이미. 그래서 30년 동안 드라마 음악을 했던 음악 감독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직접 해보니까 더 많이 알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니터용 스피커나 헤드폰을 끼고 듣지 않으면 얼마만큼 작게 부르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보컬이 제일 가장 큰 포인트가 얼마나 작게 부르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게 얼마나 강약을 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명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요. 눈물이 난다부터 이미 작게 부를 줄 알았답니다. 일반 가수라면 훨씬 더 크게 불렀을 텐데 강약의 볼륨 컨트롤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작게 부를 수 있어야 크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손흥민 선수랑 조기 축구할 때요.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셨습니까? 똑같은 속도로 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여야 되니까 천천히 뛰다가 갑자기 뛰다 이 조율을 하더라고요. 드리블 할 때. 그거 보면서 맞다. 이명웅 씨 노래가 저런데 라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볼륨 조절을 잘하는 거 약하게 부를 수 있어야 강하게 세게 부를 수 있거든요. 약하게 못 부르면 세게 불러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녹음실 사수였던 이 최철호 음악 감독의 홍사철 선생님이 제일 작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음악을 진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명웅 씨가 그걸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사랑은 늘 도망가 부를 때 주문한 내용이 있었냐고 했더니
임영웅스럽게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임영웅스럽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부드러움이래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만의 따뜻함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데 쓱 밀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감정선이고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임영웅 씨 버전으로만 듣게 됐고, 지금은 이문세님의 버전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문세 선배님에겐 죄송하지만 이라고 사랑은 늘 도망가 음악 감독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아티스트와 뮤지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를 계속 듣게 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교과서이자 쉽게 부르는, 툭 놓아서 부르는 고수의 자리. 한 가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인성도 되는 아티스트가 말이죠. 예. 오늘 사랑은 늘 도망가가 6,700만 스트링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뮤지션들이 보는 사랑은 늘 도망가의 여러 장점,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대단한 부분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